자, 제가 여론조사, 갤럽 여론조사를 기대하시라 했어요. 목요일 날은 NBS 여론조사가 안 나옵니다. 2주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거기 돈이 없어 지금. 선거철이 아니라서.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오늘의 결론, 한국의 극우 포지션은 전화 면접을 했을 때는 24%가 마지노선이고, 그리고 웹 기반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웹 기반도 그 인터넷으로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연령, 성별 다 따져가지고 내는 거니까 웹 기반으로 하면 19% 정도 나온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 윤석열이 바이든이 아니고 날면이라고 하도 믿는 사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여론조사 한번 볼게요. 일단 윤석열 지지율 24% 다시 최저치.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이 각종 여론조사 기관 자동응답 전화면접이 있었지만 윤석열 취임한 이후에 윤석열 지지율 최저치가 24였어요. 유력한 기관의 최저치가. 이게 다시 최저로 내려간 거예요. 지지율 올려보겠다고 해외까지 나갔지만 안 하느니 못한 이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설을 내서 지지율이 내려갔다기보다는 이걸 대처하는 자세가 거의 양아치급이어서 맞아요. 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지율이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하고 있다 65, 4% 올랐어요. 잘하고 있다 24, 또 4% 떨어졌어요. 이게 저번에 그 갤럽 상담원이 전화를 나한테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찼다 그래서, 지역이 찼다 그래서 제가 답은 안 했는데, 실제로 상담원을 놓고 이야기할 때는 윤석열 지지한다는 말 못하는, 윤석열 이슈가 나쁠 때는 지지한다는 말 못하는, 그게 더 작동하는 거라고 일단 보는데 24%.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세요. 추세를 봐야 되니까. 이게 이제 최고점에 올라갔다는 게 최근에 33이었어요. 2주 전에. 근데 이게 24로 떨어진 거거든요. 이건 1주 전 아니에요. 2주 전이고, 부정평가는 2주 전에 비해서 4%가 올라간 거예요. 이번에 다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부정평가가 71% 나왔잖아요. 또 싫어한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전화면접할 때는. 아마 이게 65, 66이 윤석열, 그러니까 60을 넘은 것들이 윤석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임기 내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60% 이상이.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20% 밑으로 떨어지는 날이 오면 그때는 내가 봤을 때 임기 못 채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실 24도 심각한 거죠. 지금 저 그래프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 적벌 그래프라고 했었는데 저게 정말 한 임계치에 다다른 듯한 모습입니다. 저거 마지막 적벌은요, 신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끝 같죠. 발끝. 지지율 다른 추세로 한번 보면은 참, 이게 완전히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가 이루어진 이후에 계속 이 상태를 가는데, 최근에 33%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음에 28%로 떨어져서 외교를 좀 갔다 오면 30% 다시 넘지 않을까 했는데, 이 외교를 통해서 24%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60%만 넘어도 여론조사 의미가 없다는데, 부정평가가 어떤 여론조사는 71, 갤럽 같은 여론조사도 65%가 너 못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이게? 이 지지율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대통령을 해도 이보다 지지율 높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자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적합한 자가 앉아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적합하지 않은 자가 앉아 있으니까 국민들 절대 다수는 너 못하고 있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 내려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탄핵에 공감한다는 사람들이 2주 전에 52%가 나왔잖아요. 지금 과반 이상은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내려왔으면 좋겠다는 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고, 못하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아직은 아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윤석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론조사라는 게 좋아지고 나빠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정 정도, 과반 정도의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쭉 가다가 이슈가 나빠서 잠깐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다수의 사람들이 나 너 윤석열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의 표시인 건데, 아무것도 안 하려면 결국은 진짜 스스로 내려오거나 탄핵되는 방법밖에 없죠.
부정평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긍정평가도 있어요. 윤석열을 긍정평가하는 이유 1위가 외교예요. 참 큰일 날 사람들이. 아마 한국의 대통령이 가가지고 쌍욕 날리는 거 잘하는 외교지. 시원하지. 반미 전선 드럽혀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바이든이 아니라는데 뭔 반민이. 윤석열이 그게 문제 아니에요.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지나치게 친미 반중 노선을 걸어서 균형제 외교를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반미 반중 반일을 다 만들어가지고 절묘한 균형제 외교를 지금 성공하고 있잖아요. 이 외교로 지지한다는 사람들 그 절묘한 균형감에 깜짝 놀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개돼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모르고 이슈가 형성되니까 외교 잘하는 거야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이거 극우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평가한 이유 외교 1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13. 이게 이제 보통 이게 지금 2등이었었는데 외교가 더 앞에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1위였던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이런 것들을 누르고 외교는 원래 누구나 다 지지율을 올리는 요소로 작동했는데 외교를 못해서라고 1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지율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이제 이 친구는 뭐 내 친구라고 안 했어요. 자, 발언 부주의한 거 이거는 이게 이제 욕설과 외교랑 같이 맞물려 있는 거고 경제 민생 살피지 않음 무능하고 외교도 못하고 발언 부주의한데 경제 민생을 살피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으면 신뢰 부족. 진실하지 않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윤석열이 지금 국민들한테 완전히 지금 찍혀 있는 상태. 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긍정해서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7위나 나왔다는 것이 정말 그 전반적으로 잘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지. 뭘 잘하는지 모르는데 잘했다고는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잘했다 이런 게 왜 우리 시험 볼 때 all of above 찍잖아요. 뭘 찍어야 될지 모를 때는 딱 그거죠. 전반적으로 잘한다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긍정은 한 줄 요약이 전반적으로 잘한다예요.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다들. 맞아요, 부정은 맞아요. 한 줄 요약이 그거예요. 입만 열면 구다. 그거예요. 이제 저런 그 여론조사에는 이제 진중권 이런 애들, 김경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여론조사에 답하고 있는 거고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발표를 할 때 가장 많은 반응이 뭐냐면 아직도 24%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직도 24%인 게 정상이에요. 겁나게 낮은 거예요. 24%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직도 24%인 게 정상이라고. 만약에 윤석열 부정평가가 100%가 되면은 그건 공산주의 국가예요. 소위 말하면 저쪽이 완전 독재 국가라고. 24%도 이미 얘는 탄핵 사안이에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10명한테 물었더니 2명만 잘한다 그래. 7명이 못한다 그래. 그게 정상은 아닌 거죠. 동네에서도요. 저 집에 대한 평가.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7명이 저건 개망난이야 라고 표현하면 그 사람은 그 동네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 2명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야.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온 거죠. 지금 2분기 그 집권을 해가지고 우리가 1, 4분기, 2, 4분기 이렇게 얘기하듯이 2분기 직무수행 평가도 나왔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쭉 보시면은 이명박이가 21이고요. 윤석열이 29. 7월달에서 9월달 평균인데 이때 이명박은 광우병 소고기 사태가 있었던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나머지는 있을 수 없는 지지율을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우리가 소개해드렸던 거 다시 리바이벌 해드릴게요. 요건 이제 코리아 리서치의 웹조사인데 윤석열 지지율이 20% 나와.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직무수행 잘하냐고 물었을 때 20% 나온 거. 스트레이트 뉴스가 한 거. 부정평가 71.3%. 그리고 이번에 저 쿠키뉴스가 한 거. 데이터 리서치와 같이 한 거. 윤석열의 비속어 논란 대처. 적절하지 않다 75.8. 적절함 20.3. 이런 것들이 나중엔 지지율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묶어져 가는 거죠. 여기 좀 적절했다가 20%밖에 안 됐으니까요. 미국 행사장 발언.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 맞다. 61.2가 나중에 이것을 거짓말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비호감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제 야, 내가 들어도 바이든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을 해 하면서 이 61.2가 10% 정도가 더해지면서 윤석열의 비호감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서 뭘 물어봤냐면
한일 관계 이번에 뭐 아까 한덕수 이야기했잖아요. 위안부 합의는 문재인이 잘못한 거라고. 한일 관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거 서두를 필요 없다가 64%입니다. 26%만이 빨리 개선하라 그래. 이 사람들은 뭘 개선하는지 몰라요. 사이가 나쁘다고 하니 개선하는 게 좋지 않을까?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윤석열이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르고 찍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지금은 개선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놔둬도 됩니다. 자기들이 만약 일본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손 내밀 때까지 내버려 둬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손 내밀어서 잡아주려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개망신 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많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거죠. 사실 60% 넘으면은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를 필요가 없다 64%면은 대부분의 국민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과 계속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도 이렇게 낮은 것이고, 그리고 부정평가 이후에 항상 1위를 차지했던 게 인사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정평가 이후에 퍼센트가 계속 높은 게 다 윤석열 본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빨리 윤석열이 내려올 때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이슈를 번번이 깨지고 있다고요. 이게 고착화되면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져서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려요. 아치에 거짓말하네. 전 무능한 새끼. 외교도 못하고 부인은 범죄자고. 이게 고착화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어떻게 임기를 채워요. 윤석열 AI가 나왔고 차라리 실물로는 없는데 영상으로 나와가지고 온갖 그거 대처를 해서 뭔가 현명해 보이면 모를까. 윤석열 현재로서는 난 불가능하다고 봐요.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아침에 죽치고 있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화면에는 윤석열이 나타나고 그 질문을 받는 거예요. 참 이런 얘기 하고 있다는 게 참. 그 오늘 갤럽의 윤석열 지지율이 몇 %라고요? 24. 닉슨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24입니다. 어. 닉슨이 재선을 하려고 당시 민주당을 도청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거짓말을 나가고 결국 미국 의회에서 닉슨을 탄핵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닉슨이 사퇴하게 되는데 당시에도 그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것을 보도했던 언론사를 닉슨이 세무조사를 해버려요.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고 있죠? MBC를 고발을 해버려요. 근데 지지율이 24% 똑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임할 때 지지율이 24%라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윤석열 지지율이. 네. 이거는 정치 못해요. 야, 한 이렇게 1년 뒤에 봐야죠. 그런 뉴스 나오겠네요. 이 새끼들이 가로 열고 국회. 날리면 가로 열고 탄핵. 하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런 뉴스 나오겠네요. 아니 그리고 그 닉슨에 대한 비하인드가 하나가 더 있던데 음. 그 뭐 언론사에 대한 압박도 그렇지만 평소에 그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욕을 잘했다는 거예요. 완전 병행이론이네. 그러다 보니까 그 욕을 들은 사람들이 같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항상 그 마음에 꽁 하고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야, 진짜 어떻게 보면 똑같이 닮았냐? 혹시 저기 부인은 표절 안 했대요? 부인은 주가 조작 안 했대요? 내게 궁금하네. 아무 말도 안 해야지. 닉슨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헬프. 도와줘. 그런 말이었대요. 진짜예요? 응. 아 그래요? 책 안 봤나 보구나. 네. 공부 좀 하세요. 근데 그 욕심 때문에 재집권 하려다가 결국에는 아마 미국에서 사임한 대통령 유일하지. 그렇죠. 닉슨이 유일할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덮으려는 과정에서 언론사까지 고발하는데 국민들이 괴벨스가 있어가지고 윤석열의 선동에 넘어가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국민들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한테 솔직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욕설했습니다. 진짜 미안합니다. 한마디 했으면 끝났을 문제를 이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 넘게 뭔 짓이야 이게? 거의 10일 다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도 와가지고 그 이야기 했는데 똑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이. 근데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외교 현장에서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바이든이라고 했는지 날리맨이라고 했는지 새끼라고 했는지 사람이라고 했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거짓말하는구나요. 거짓말을 한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순간 이 누군가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한다는 거는요. 아무리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알아요. 이거는. 그 이미지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미 거짓말쟁이도 찍혀버렸는데 그 뒤로부터 진실을 말하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땐 이 정도 되면은 사임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대통령 한 5개월 해봤더니 이자가 대통령감이 아닌 거야. 국민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비호감, 부정평가가 71%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명박이도요. 당시에 광우병 소고기 건 때문에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잘 못한다 쪽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지지했던 사람들이 중도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예요. 윤석열은 지금 국민들 절대 다수가 너 대통령감 아니야. 뽑아놓고 봤더니 이거 완전히 개실수했네. 내 손가락을 자를까? 니 사임할래. 이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 정말. 뭐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봤어요? 참 훌륭하시다 진짜.